제12장 정화오행수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2장 정화오행수 1화. 허허, 사주와 오주의 몰골을 보라. 비록 누워있는 모습은 같았지만 두 폭강성의 얼굴은 구타로 인하여 퉁퉁 부어있었고 사방에 피멍이 들어있었으며 눈에서도 콧구멍에서도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들의 상체는 벗었는데 온몸이 마찬가지로 피멍이 들어있었다. 심령의 세계에서 구타를 당한 것이 현실로도 그대로 반영된 듯하였다. 아무튼 이들이 만약에 일반 무림의 고수라면 이건의 구타로 붉은 착골의 수법처럼 근육이 모두 끊어지고 뼈들은 모두 바수어졌을 것이나 그나마 폭강성의 단단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모양일 것이다. 이제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잘 가라. 두 노마여. 딱. 화르르. 두 노마는 영혼이 금제되어 다른 육체를 차지할 기회를 잃었고 두 폭강성은 이건이 손가락을 튕기니 신비한 불길이 이들의 육체에 피어올랐다. 이건의 산매진화는 보다 진보된 능력으로 두 노마를 살랐고 이번에는 이 불길이 그치지 않고 다른 죽어있는 여인에게 그리고 침상에 불길이 옮겨붙었으며 이제는 다른 모든 군장과 휘장에 옮겨붙어 거대한 불길이 되었다. 그야말로 삽시간에 벌어진 광경이었다. 스스스스스스스스. 츳. 이거는 분명하게 사주와 오주가 불타서 영혼까지 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들 폭강성이 정령 영혼까지 살라지는 것을 목격한 후에 서서히 잔상을 남기며 군막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두 명의 용주의 폭강성은 이렇게 삼도천을 급하게 건넜으니 이제 중원은 시기적으로 늦은 봄이 되었고 이건이 만저갱에서 나온 지도 이 겨울이 지났다. 그가 나온 후로 용주의 구성원 중에 해주, 유주, 자주, 묘주, 사주, 오주 등을 해결했다. 이건은 둘을 해결하여 그들의 공능을 모두 소유할 수 있었으나 과거와 달리 그들의 공능과 무공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이미 만저갱에서 고대 동방 제국 황국 유물인 백제 혼돈 신주, 가야 환주제 왕투, 고구려 활룡제 왕갑주 등을 온전히 취했고 이 귀물들을 통하여 그는 완전한 천국자로 각성했다. 다만 극천 오천자 중에 다른 극천자들은 이건을 제외하고 행방이 묘연했다. 물론 만저갱에 두 명이 죽어 있었으니 어두운 하늘.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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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 깊어서 밤하늘은 뇌성병력에 의해 매우 요동하였고 늦봄 때 아닌 장대비가 이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비가 마구 쏟아졌는데 아니 그냥 하늘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쏟아붓는 듯한 형세였다. 아무튼 현재 산천이 떠나가도록 뇌성병력이 장렬했고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졌다. 쏴우 사사사사사 쏴우 사사사사사. 섬서성 서안근방 이름 없는 야산 깊은 산속.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쾅쾅. 쏴우 사사사사사 쏴우 사사사사사 쏴우 사사사사사. 깊은 야산에는 각종 침엽수가 우거져 있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세찬 비 속의 나무들은 춤을 추고 있었다. 쏴우 사사사사사 쏴우 사사사사사. 산중턱에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천연동굴이 있었고 어두운 산속에서 천연동굴로부터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또한 이곳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는데 이 깊은 산속 동굴에 과연 어떤 인물이 있더란 말인가. 현재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김은 어둡고 비로 인하여 쌀쌀한 기온과는 상관없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때 동굴을 향해 집세기로 만든 우위를 걸친 5 그림자가 동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며 이들 5 사람은 무공을 연성한 무림인들인지 강력한 무영의 기세를 흘리고 있었는데 왠지 이들의 몸에서 짙은 혈향과 사기와 탁한 요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같았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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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5 무인은 동굴 입구에서 멈추어 섰다. 흐흐흐흐. 아우들, 드디어 우리가 오늘 밤 쉴 수 있는 곳을 발견하였군. 네, 둘째 형. 대형께서 발견한 숲속 빛을 따라오니 역시 대형은 헛것을 본 것이 아니군요. 녀석, 셋째 너는 항상 나를 의심하는구나. 너나 나나 사문이 싫어서 뛰쳐나왔으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더욱 믿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대형. 허허, 대형, 정말 이러기입니까? 셋째와 대형이 과거 사문이 같은 고로 매번 서로 짝짝꿍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군주께 이미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이제 우리 5은 새로운 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후후후후.
그것은 물론이구나, 둘째야. 하지만 셋째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빚이 좀 있구나. 내가 이해해 주렴. 흐흐흐흐. 형님, 제가 정승혜입니다. 저 정승혜라고요. 이 정승혜는 그렇게 옹졸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을 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 셋째랑 도대체 종전 소속한 문파가 어떤 문파였는지 이 동생이 알 수 없을까요? 과거 있었던 것을 물어 무엇하냐? 우리 정화호 행수들은 오직 군주만 잘 모시면 된다. 흐흐흐흐. 물론입니다. 그런데 군주께서는 서한 총화가에 잘 안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낙양 일을 마무리하느라 여간 힘들었습니다. 이제야 낙양 도성을 떠날 수 있었으니 이제는 좀 다리 편히 누워 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아무튼 서한 도성에 들어가면 군주께서 보내온 서신을 확인할 수 있겠지. 정화총성은 2년 동안 준비하였으니 재수야, 동굴에 성객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야겠구나. 네, 대영. 혜기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네, 형님.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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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정화호 행수라는 자는 5 사형제였고 벼로와 달리 이들은 정기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기와 요기가 한데 어우러져 사방에 이러한 길을 풀풀 날리고 있었다. 이들 중에 2 사람이 동굴로 들어갔고 나머지 3 사람은 비를 맞고 있었지만 대영이란 자와 둘째는 호신강기로 인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들이 이들 몸으로 스미는 것이 아니라 신형이 맞고 사방에 튀었고 정화호 행수 중에 막내는 내력이 부족한지 그냥 비를 맞고 있었으니 정화호 행수는 벼로의 느낌과 달리 이들은 전기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와 요기가 한데 어우러져 사방에 이러한 길을 풀풀 날리고 있었으니 이들은 매우 강인한 무사로 보였다. 최소 초절정을 상회하는 고수 말이다. 이들 중에 2 사람이 동굴로 들어갔고 나머지 3 사람은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내는 그러지 말고 동굴 입구 쪽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이번 기회에 연예 군주님께 성운을 더욱 입어야겠구나. 그렇게 공력이 낮아서 어떻게 정화호 행수로 그 임무를 수행이나 하겠느냐. 네, 대영, 소재가 매우 부족하여 송구스럽습니다. 되었구나. 하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더욱 정진하거라. 알겠습니다, 대영. 저벅, 저벅, 저벅. 정화호 행수 중 막내도 대영이란 자에게 허리를 약간 숙이고 동굴의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아마도 비를 피할 것 같았다. 정화호 행수 중 대영과 둘째는 호신강기로 비가 튕겨나갔지만 그는 홀로 비를 맞고 있었으니 말이다. 형님, 막내가 좀 우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구나, 승혜야. 동수, 저 아이는 아직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또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을 내가 유심히 봐야 한다. 녀석은 아직 잊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못지않은 무인이 될 제목이야. 그런가? 형님이 그렇게 보았다면 맞겠지요. 둘째, 정승희는 대영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쏴우 사사사사사 쏴우 사사사사사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우르르 쾅 쾅 쏴우 사사사사사 쏴우 사사사사사.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거렸고 이어서 천둥 소리도 동반한다. 그리고 비가 더욱더 거세게 내렸다.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우르르 쾅 쾅 쏴우 사사사사사 쏴우 사사사사사. 번개가 번쩍번쩍할 때 정화호 행수의 첫째와 둘째 얼굴이 비쳤고 둘째는 영락없이 사파인의 얼굴을 하였으며 그는 왠지 비겁한 얼굴 유형이었으나 첫째의 얼굴을 보라. 그런데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